전 처음에 날이 밝아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리고 음악 소리도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따라서 문틈을 통해 무언가가 꾸물꾸물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사백사어마녀 카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신비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귀신도 보고 UFO로 추정되는 물체도 보고 각종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임사체험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체험은 저에게 있어서는 유체이탈이나 임사체험을 통해 천국의 문을 보고 온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경험이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과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신비로운 느낌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한밤중에 저를 찾아온 무지개 몸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5살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뭘 기억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전 그것보다 더 어릴 적 일도 단편적으로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전 그 당시 5살 정도, 제 생일이 12월이니까 만으로 하면 3살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전 이미 제 나름대로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돌봐주는 사람 없이 거의 혼자서만 지냈는데 특히 저희 엄마는 제가 밖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전 아기 때부터 고등학생이 돼서 하숙집에 맡겨지기 전까지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친구도 없었고요. 엄마는 제가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방에서 나오는 것조차 제대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전 말을 잘 듣는 아이였고요. 당연히 점심밥을 챙겨주는 사람조차 없었죠. 뿐만 아니라 엄마가 바쁘신 날은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고 나가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쩌다 엄마가 기분이 좋으신 날은 딸기 우유 하나를 두고 가셨는데 그래서인지 전 이 나이에도 딸기 우유에 애착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항상 냉장고에 딸기 우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날은 제가 국민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서 제 국민학교 2학년 때 몸무게는 고작 15kg이었습니다. 학교 담임이 아이가 영양실조가 심하다고 엄마를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가족들 모두가 집을 나가면 어린 저는 불 꺼진 방에 거울 밑에 쭈그려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갔다가 밖에서 죽고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항상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기 때부터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폐쇄된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심한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저 말고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거울 밑에 앉아서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울 속에는 무서운 아줌마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줌마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무섭게 째려보거나 아주 으스스한 미소를 짓고는 했는데 집에 있던 여러 존재들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그 외에 책상 밑에도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놀던 알루미늄 반지를 놓쳐서 반지가 책상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 유일한 장난감이었던 반지를 주우러 책상 밑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는 제 반지를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서 찌그러뜨리고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찾으러 오라는 듯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반지가 너무 소중해서 찾아오고 싶었지만 그 여자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 밑에 엎드린 채 그 여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벽에서 흰 손 하나가 나와서 그 여자의 손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그 반지는 휙 날아와서 제 앞에 떨어졌고 전 소중한 제 반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벽에서 나온 흰 손 얘기를 방금 드렸는데 그 흰 손은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다른 존재들은 다 무서웠고 그래서 전 그들을 봐도 보통 모른 척 했었는데 심심할 때 누운 채로 벽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벽이 이중으로 분리가 됩니다. 물론 원래 있던 딱딱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벽, 제 다리가 올려져 있는 벽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벽의 형태로 보이지만 투명해서 뒤에 있는 실제 벽이 투과돼서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벽의 영혼이나 정령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벽을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운이 좋은 날은 그 벽의 정령을 만날 수가 있었고 전 벽에 두 다리를 걸쳐놓은 채 쫑알쫑알 여러 가지 속상했던 이야기 같은 걸 했습니다. 벽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났는데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주로 저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존재들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저를 포근히 안아서 낮잠을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반지 사건처럼 가끔씩 저를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 벽의 정령은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제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 벽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5살밖에 안 되는 저는 그 누구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돌아온 밤에도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다 보니 긴장한 상태로 울면서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을 먹으면 많이 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부모님을 비롯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혼자서 깨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천장에서 눈동자 한 쌍이 저를 바라보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저는 그 눈동자 때문에 밤이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밤새 공포에 오들오들 떨다가 아침이 돼서 날이 밝아오면 그제서야 다시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마 제가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푹 자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5살 아이에게는 가혹한 슬픔과 두려움의 나날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전 한밤중에 깨어나서 이상한 존재들이 저를 괴롭힐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천장 위에 한 쌍의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오빠까지 총 4식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깨울 수도 없고 혼자서만 긴장을 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정말 미약한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너무 소리가 작아서 말 그대로 들릴 듯 말 듯. 정말 들리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소리였죠. 아주 약한 오르골 소리와 비슷했는데 참 아름다운 소리였죠. 우리 가족은 모두 문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자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문 쪽에서 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아직 한밤중이라 깜깜해야 할 문 쪽이 서서히 밝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옛날 집들의 방문은 창호살이 있는 반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반투명 유리에 빛이 비춰왔는데 밝아졌다고는 하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정말 달빛처럼 은은한 빛의 색이 정도였습니다. 전 처음에 날이 밝아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리고 음악 소리도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따라서
문 틈을 통해 무언가가 꾸물꾸물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놀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의 아름다운 깃발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 학교 운동회에선 망국기가 걸리곤 했었는데 꼭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물론 국기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무지개색의 아주 조그맣고 수많은 깃발들이 줄을 지어서 신비로운 음악 소리에 맞춰 마치 춤을 추듯 방문 틈새를 통해 꼬물거리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전 어린 나이지만 너무 현실감이 없는 모습에 이게 꿈이 아닌지 제 눈을 마구 비벼댔습니다. 하지만 정말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깃발들은 이미 방 중앙까지 들어왔고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그 작은 깃발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깃발들과는 다르게 마치 물이 흐르듯 스무스하고 빠른 속도로 어느새 방 한가운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봤던 작은 깃발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그곳에는 하나의 마을이랄까?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의 일부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넓은 공원이랄까? 유원지 같은 곳이었는데 곳곳에 푸르고 큰 나무들이 있었고 의자나 벤치 같은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놀거나 강아지들이나 새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즐겁게 웃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의 복장은 현재 21세기와 별 다를 바 없는 아주 세련된 형태였고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인종을 따지자면 동양인이나 흑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백인이나 서양인이라고 하기도 못할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젊고 건강해 보였으며 빛이 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의 몸이 우리들 몸처럼 고체 불투명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무지개처럼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도시의 모습이 다 온전히 보이기는 했지만 그 모습들 안에 다 무지개색이 들어 있었고 약간 반투명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무지개를 봐도 그렇잖아요. 무지개는 보이지만 무지개가 고체는 아니고 무지개 뒤로 무지개를 통과해서 뒤쪽에 하늘이나 풍경이 살짝 보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몸은 그런 무지개보다도 훨씬 더 다채로운 빛의 색깔들이 오밀조밀 섬세하게 모여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롭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천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전 그 모습을 보고 저기가 말로만 듣던 천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넋을 놓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와 우리 가족들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삶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세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지금의 저의 불행과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43살의 어린아이지만 그때 저는 이미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의 세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아까 사라졌던 그 알록달록하고 앙증맞은 깃발들의 행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들이 아까처럼 꼬물거리며 이번에는 저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방 중앙 공중에 떠있던 천국 같은 마을은 사라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만 깃발을 따라서 저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좀 전에는 저나 가족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 모두가 활짝 웃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눈을 마주치고 마치 너를 환영해 이런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 크기만한 사람들이요. 저는 가슴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곧 나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감정이 평소에 죽은 듯이 살아가던 저를 정말 흥분시켰습니다. 아무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는 문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선두에 있던 깃발들이 정확하게 저를 향해서 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달이 난 저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뻗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깃발이 제 손에 닿으려고 하는 그 찰나, 아마 1cm도 안 남았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이제까지는 꼬물거리며 천천히 움직이던 그 깃발들이 갑자기 회오리처럼 한쪽으로 감기더니 제 손을 살짝 비껴나가며 옆에서 자고 있던 엄마의 목 언저리, 아주 얇은 여름 셔츠 안으로 휘리릭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깃발을 놓친 저는 다시 잡으려고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닿을 듯 하면서도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엄마의 품속으로 스르륵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의 무지개 빛으로 그 깃발들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죠. 저는 너무 당황하고 실망스러워서 자고 있는 엄마의 품을 한없이 뒤졌습니다. 그 안을 뒤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올 것만 같았죠.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도 엄마 품을 더듬거리자 엄마가 깨서 버럭 화를 내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색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문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엄마의 셔츠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빛으로 된 깃발들과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뒤 저는 틈만 나면 엄마가 없을 때 옷장에 가서 엄마의 여름 셔츠를 뒤져보곤 했습니다. 혹시 그 속에 아직도 숨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밤마다 그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전보다 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죠. 귀신들이 저를 괴롭히러 나타나거나 가족들이 저를 가혹하게 대하는 날일수록 그 사람들이 들어왔던 문 쪽을 바라보며 더 간절하게 그 소인국의 무지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몇 년이 지나도 그 이후로는 저에게 나타나주지 않더군요. 어쩌면 저의 그런 집착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용하다는 무당들도 찾아가 보고 절이나 교회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가 꿈을 꿨거나 환상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제 얘기를 모두가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이해를 못 하더군요. 물론 책에서도 소설 같은 장르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실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 뒤에 어쩌다 일본에서 손가락 크기의 난장이 사람들을 봤다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죠. 그 일본 분은 손가락 크기의 사람 3명 정도를 자신의 집 욕실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소리도 내고 자기를 보고 허둥지둥 도망을 갔다는데 제가 본 것 같은 무지개 빛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전 그때 그 사람의 경험이 실제 있었던 것일까 의심이 갔는데 그 사람 역시도 제 경험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이지만 솔직히 누가 믿겠습니까? 이 신비 체험에 비하면 오히려 귀신 이야기나 제 임사 체험 이야기가 더 믿음직하지 않나요?
제가 앞에 임사체험 영상을 공개했을 때 몇몇 분은 소설 쓰고 있네 라든가 제가 선망을 본 걸 거라는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실 걸 알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속이 시원하네요. 사람들이 너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정말 비밀처럼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혼자 묻어두고 있었던 경험이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슴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니 속이 후련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혼자만 간직고 하고 있던 어떤 신비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도 있네요. 어쨌든 전 그 경험 이후에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게 힘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지금도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처럼 내일 당장 데리러 오겠지 하는 기대는 없고요. 적어도 내가 죽을 때가 되면 한 번은 와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알고 계시거나 그 손가락 크기의 무지개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계시는 분은 꼭 댓글이나 이메일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5살 때부터 평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카플라의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